안녕하세요. 수수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맘입니다. 네,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뭐 세수하고 이빨만 닦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정신이 그렇게 네, 좋지는 않은데요. 비염이 좀 심합니다. 오늘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마지막 시험 날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와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휴학도 하고 수능 준비를 하게 되면서 네,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제 다닌 학교고 나름대로 여기서 또 대학 생활도 경험해보고 또 즐겁게 또 다녔거든요. 물론 아쉬움은 많이 컸죠. 아이가 원하는 그 기대하는 그런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. 근데 와서 또 보니까 네, 굉장히 깨끗하고 또 집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 오늘 비 와서 엄청 밀렸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아이 기다리면서 네, 여기서 좀 제가 기념하기 위해서 네, 좀 영상도 이렇게 찍어보고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오늘은 딸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. 우리 딸이 작년이 이제 사춘기였고 지금은 중2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작년하고 다르게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원래 좀 야무진 성향이 있어요. 좀 독립적이고.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딸 있잖아요. 엄마하고 되게 알콩달콩하고 되게 친밀하고 뭐든 같이 하고 싶어 하고. 근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오빠들 밑에 커서 그런지 되게 털털하고 좀 쿨하고 또 뭔가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것도 같이 하자고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제가 사다 준 거 그냥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입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같이 가서 엄마랑 뭐 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되게 엄마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성향이었었기 때문에 되게 딸의 모습이 좀 낯설기도 하고 예전에는 너무 이제 알콩달콩 친구 얘기나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, 개인적으로는. 근데 요즘에 영상을 좀 보면서 딸과 엄마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몇 개 봤어요. 그리고 저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, 지점이 있어가지고요. 저는 아마 딸이 굉장히 친밀한 성향이었다면, 엄마하고 뭔가 다 공유하고 싶어 하고 이런 성향이었다면, 저도 아이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좀 있고, 딸도 이제 엄마한테 굉장히 연락도 많이 하고, 그런 이제 관계가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관계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엄마랑 딸은 굉장히 사이도 좋고 친구 같고 네,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바라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영상도 보고 또 저를 돌아봤을 때 그런 관계가 진짜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지금 오히려 예전에는 약간 섭섭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아이가 좀 독립적으로 나가고 또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엄마가 가끔씩 이제 뭐 오늘 뭐 있는 거 알지?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반기진 않더라고요. 왜냐면 자기가 다 이제 스케줄이 있고 또 스스로 다 챙길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뭐 병원 같은 데도 혼자 갈 수 있고 네.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되게 성취를 느끼는 성향이더라고요. 그리고 아이 같은 모습으로 엄마가 자기를 보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고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, 이거는 뭐 제가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다행히도 딸이 의존적인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.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뭔가 이제 권유 같은 걸 했을 때,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뭔가 낯설어서 처음에 좀 겁이 나고 조심성이 있어서 시도를 안 했다면, 그래도 이렇게 했거든요.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고 좋아하고,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권유했을 때, 뭐 커서야 당연히 뭐 자기 생각이 더 있었지만, 어렸을 때는 이제 일단은 네, 뭔가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. 근데 막내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꼭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설득하는 것조차도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. 왜냐면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말들이 그렇게 통하진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된 적도 있었고
근데 아이가 이제 그런 독립적이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들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4살 때도 혼자 자고 싶어 했고, 그리고 혼자 잘 잤고, 그리고 오빠들보다 오히려 좀, 네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좀 컸어요.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, 네,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막내다 보니까 막내들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되게 귀여워하잖아요. 물론 제가 볼 때도 이제 귀여운 면도 당연히 있죠. 사랑스럽고. 또 아들의 딸이니까 또 얼마나 또 원했던 딸이었겠어요. 근데 사실은 제가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 우리는 오히려 약간 둘째가 막내 같은 느낌이고 막내는 굉장히 첫째 같은 느낌? 그리고 뭔가 믿음직스럽고 또 뭔가 얘는 어디 가서도 잘 살아남을 것 같고 멘탈이 강할 것 같고 약간 이런 이미지로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. 뭐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부터 뭐 피아노 학원에 공연 갈 때도 자기가 혼자 머리도 다 하고 옷도 다 맞춰서 입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있고, 네, 그리고 뭔가 이제 그런 센스 같은 것도 좀 더 있었고요. 그래서 제가 챙겨주지 않아도 자기가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근데 엄마랑 이제 딸과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서로 잘 되잖아요.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이 엮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되게 아이의 뭐 작은 거에도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저의 감정에 이렇게 좀 변화들에 아이도 많이 흡수되거나 좀 전염된다고 하죠. 감정적인 게 좋은 것들만 전염되면 좋지만 이제 엄마의 뭐 예를 들면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또는 무기력 같은 것들이 쉽게 딸들에게는 전염이 된다는 거죠. 왜냐면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. 그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엄마는 없겠죠. 그래서 저도 이제 딸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나도 엄마는 원래 이제 딸하고 좀 더 친밀한 그런 것들을 원했고, 근데 충분히 우리 딸은 또 엄마를 좋아하고, 저도 딸을 너무 좋아하는데, 근데 이제 그런 뭔가 너무나 이렇게 어렸을 때 같은, 완전히 그 애기 같은, 그렇게 너무나 가깝고, 정말 뭔가 나 같은 존재? 네. 그런 쪽으로 딸하고 지내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엄마도 이제 정서적으로도 물론 이제 너를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이제 너도 많이 컸고 엄마도 성장이 필요한 것 같다. 그래서 서로 양육에 있어서도 아이의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. 근데 엄마가 이거를 성장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3, 4학년에 머물러 있으면 딸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만약에 딸이 또 이제 하나였고 했었으면은 아마 좀 신경을 더 많이 썼겠죠. 근데 지금은 사실은 큰애랑 이제 둘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의 성향과 달리 이제 딸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. 그리고 알아서 그냥 잘하니까 알아서 하겠지.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게 딸의 건강에 더 좋았구나. 네, 다행이다. 그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래야지 더 나중에 딸하고 관계가 더 편할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편해졌거든요. 예전에는 뭔가 딸한테 저도 좀 기대하는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의식하진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딸에게는 이제 저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딸이 반응을 해주면 제가 되게 약간 위로도 받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하지 않기로 더 결심을 했고요. 왜냐면 그건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은 이제 오빠가 둘째 사춘기 때 뭐 이렇게 만약에 밥 먹다가 뭐 딸이 아들이 이제 뭐 짜증을 냈거나 했을 때 이제 뭐 학원 갔다 했을 때 제가 딸이랑 같이 밥 먹다가 아이 너희 오빠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아유 오빠가 사춘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뭐 아유 진짜 엄마가 참 참는 게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. 물론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사실 그런 감정은 아들들에게는 잘 안 하거든요. 딸한테 좀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딸이 사실은 그렇게 또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아 엄마가 되게 힘들구나. 그리고 오빠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빠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딸도 굉장히 이제 그 사이에서 뭔가를 이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.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좀 고맙기도 했거든요.
근데 생각해 보니까, 다시 돌이켜 보니까, 아, 딸한테 지우지 말아야 될 감정을 내가 전이를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그거는 제가 감당하고 엄마니까 제가 힘들고 뭐 그러더라도 제가 참고 또 훈육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, 딸이 저를 중간에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진짜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하면서, 아, 그거는 엄마가 너한테 굳이 말하지 않아야 되는 감정이었던 것 같다. 좀 미안하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,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약간 뭐 저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게, 엄마는 그냥 이제 얘기하면 시원할 수도 있죠. 혼자서. 근데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든 거를 많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사실 힘든 것도 아니었지만, 이제 얘는 아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번 말하고 끝나는 거를 얘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엄마가 되게 많이 힘들다라고 이제 어리다 보니까 느낄 수가 있고, 그런 감정을 굳이 얘가 느낄 필요가 절대 없는 거죠.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. 근데 저도 이제 뭐 첫째 딸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거를 많이 흡수를 했었거든요. 엄마의 감정. 엄마도 절대 의도한 거 아닌데, 엄마가 짠하고, 엄마가 불쌍하고, 근데 엄마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 잘 모를 거예요. 그리고 너무 엄마의 감정을 나한테 이입을 시키다 보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있었는데, 그거는 사실, 네, 이제 부모님도 당연히 모르시는, 네,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. 근데 저도 이제 은연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,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, 저도 배우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언니 스토리맘이었습니다.